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칩 보안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곽상신 부장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칩 실드업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베디드 및 IoT 영역에서 일반적인 보안 에코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트렌드 및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고민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C-트러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IoT 장치들을 목표로 하는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한 도표입니다. 공격의 숫자와 목표로 여겨진 IoT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숫자들의 공격을 통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가장 높고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공격을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 속해 있으며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IoT 공격은 IoT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의 한 종류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IoT 공격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공격은 실제로 공격 도구로서 웹에 접속한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리고 일부 포럼은 실제 악성 코드로 불리는 멀웨어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포럼에서의 IoT 장치 관련 글들은 쉽고 저렴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러 IoT 장치를 공격해서 몸값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속히 돈을 지불하며 공격자는 하드 드라이브나 공격받는 기기들을 바로 복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을 양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범죄 포럼은 전통적으로 라우터, 웹캠, 그리고 프린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쉽게 침입 가능한 웹캠은 꽤나 일반적인 해킹 대상이며 기본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웹캠을 해킹한 후에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등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커가 여러 종류의 장치에서 약점을 찾아낸 후 특정 항목을 해킹하고 웹을 통해 노출 그 방법을 공개하여 제3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킹 방법의 공개가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흥미로운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공개 포럼에서 본 IoT 주제들을 요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습니다. 여러 국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 의한 미국의 전기 계량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간 산업의 종류라는 데 크게 경고를 줍니다. 또한 VPN, DDoS를 다운시키는 것과 같은 단순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나 라우터, 프린터들과 같이 전통적인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지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IoT 제품을 해킹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제화는 소위 자체 정화 능력이 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IoT 장치를 설계할 때 모범 사례의 역할을 하여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3가지 모범 사례라는 호책자를 발행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는 절대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장치를 설계하는 방법과 구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표 하단에 있는 링크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기본 패스워드를 타겟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법령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제품 판매 시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패스워드가 해커들이 목표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아마도 과거의 가장 큰 해킹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 단순한 기본 패스워드를 허락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법제화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법제화 노력 중 하나로 가장 좋은 실행 방법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품의 보안을 표준화하기 위해 전자상가에 가서 직접 제품을 사보는 겁니다. 그 제품의 보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측정 가능성이라고 하며 장치의 보안 수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화 단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복잡한 설정 및 구성, 프로세스에 맞닥뜨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수로 장치를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보안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를 숨기기 시작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해서 취약점에 대항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암호화 원칙과 절차를 사용할 경우 보안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서로 대화하고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품이 손상된 경우 실제로 알려진 상태로 돌아가고 적어도 최소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암호화 기술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CIA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하곤 합니다. 콘피덴셜리티는 도청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보낼 때 암호화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있는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으로 보안 및 암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데이터를 암호화했어. 그러나 보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즉 무결성이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가 전송 중에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인 방지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데이터가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되고 발신자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는 발신자의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발신자가 실제로 수신자에게 보낸 것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금융거래와 같은 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데이터가 실제 제품으로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 즉 어센티시티 인증입니다. 예를 들어 IoT 장치를 설치할 때, 즉 설치할 제품 또는 프로그램이 실제 소유자 또는 설치 기사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공격자가 가짜로 보낸 것을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를 통한 보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밀 유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을 통해 구현됩니다. 이런 암호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디지털 인증서, 공개키, 인프라 등은 실제로 구성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암호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암호 방법인 RSA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타은 곡선 ECC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ECC는 RSA에 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플래시 공간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형 MCU 등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해시와 같은 방법이 인증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안 기능이 있는 MCU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Arm사에서는 코어텍스 M23을 통하여 MCU 내에 보안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M23 코어는 보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트러스트 존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였습니다.
시큐어 부트는 전원이 켜지거나 또는 리셋 모드를 통해 구동 시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내부에 하드웨어 암호 가속기를 가지고 있어 암호화, 복화 및 해싱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 디버거 기능은 MCU의 내부 동작을 검증하는 데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암호 및 인증에 관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내부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드웨어로 되어 있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며 암호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적 기법이 사용됩니다. 또한 공개키 인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의 주변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고객이 자신의 제품에 보안을 추가하고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IAR4의 제품으로 쉽게 보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미 IAR 시스템과 엔베디드 워크벤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지적 재소권을 보호하고 암호화 및 보안 기술을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매우 쉽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 트러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AR 엔베디드 워크벤치에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시큐리티 위자를 하고 있으며 이 위자들을 통해 개발을 원하는 제품의 보안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증서를 만들고 오픈 SSL과 같은 툴을 이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키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요구한 보안을 구현하기 위한 시큐어 부트 매니저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일단 시큐어 부트 매니저가 동작하면 업데이트 정책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며 가장 최신 버전으로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보안을 위해 메모리나 레지스터 및 실내 영역 등의 할당 및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을 위해 공장에 보내는 패키지도 암호화 및 보호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C 스테이트 분석 툴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 순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그리고 배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안 기능이 포함된 개발 절차는 일반적인 개발 시작 전 단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구현하려는 보안 내용을 정의하는 시큐어 콘텍스트로 시작합니다. 이 시큐어 콘텍스트를 통해 보안 정도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C 트러스트 툴이 사용됩니다. 시큐리티 콘텍스트 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 워크벤치에 익숙하시면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화면은 MCU에 동작하는 코드를 보여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검증하고 잘 동작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텍스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안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PKA, PKI 키, 암호화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C 트러스트를 이용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할 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C 트러스트의 새로운 템플릿을 이용해서 시큐어 부트 매니저를 생성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칩에서 수행되는 코드의 실제 보안 절차를 제어합니다. 이 위자드가 보안 개발 툴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자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오픈창에서 시큐리티를 선택하시고 인베디드 트러스트에서 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자드가 실행됩니다. 위자드를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콘텍스트나 보안 설정을 통해 몇 번의 클릭으로 보안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보안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Production Control and IP Protection Only. 이러한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암호화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IoT 제품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덴티티, 프로덕션 컨트롤 앤 IP 프로텍션입니다. 생산되어 인증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 인증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프로덕션 컨트롤 앤 IP 프로텍션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프로덕션 컨트롤 앤 IP 프로텍션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설정하실 콘텍스트의 이름과 파일 저장을 위한 디렉토리를 선택 후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를 읽기 여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실리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나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위해 칩 안에 심어 놓은 정보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부트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 외부 플래시 사용 여부와 가장 중요한 암호화 정도입니다. 또한 외부에 저장된 플래시 내부의 시그니처만 사용할지 또는 전체를 암호화할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모든 설정이 끝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큐어 부트 매니저가 생성됩니다. 앞서 위자드를 통해 생성한 것은 IP, 즉 직접 저작권을 보호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 툴이 드러내지 않고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메모리 맵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위치가 메모리 맵의 상단으로 올라가고 시큐어 부트 매니저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메모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상단의 영역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쓰여집니다. 시큐어 부트 매니저가 부팅 종작하는 동안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이 영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영역에 데이터가 있다면 전체를 검증한 후 맞는 키를 이용하여 암호를 풀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넣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안정하게 되었나 확인합니다. 툴은 ECC256 암호화 키쌍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IP, 즉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며 매 시작시마다 이 키쌍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이 확인 키는 보내지기 전에 이미지에 서명하고 검증된 것이고 그룹키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IP를 전달하거나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특정 버전만 업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모두 이러한 키들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한번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정책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지금 버전보다 높은 것만 할지 또는 버전을 확인하지 않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정되면 OK 버튼을 누름으로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 측면으로 봅시다. Ctrust에서 시큐리티 탭의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클라우드에 보낼 준비가 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암호화하여 업데이트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 후 제품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안전하게 설치합니다. 일단 마스터를 만들면 생산을 위해 안전하게 제조 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메뉴를 선택 후 Export Direct to Production을 클릭하면 됩니다. 시큐리티 부트 매니저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하나의 파일로 만듭니다. 파일이 유효한지 인증해야 한다면 서명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큐어 띵즈의 시큐리티 디플로이를 통해 이용하도록 암호화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C트러스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트러스트는 IAR Embedded Workbench의 플러그인으로 동작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라이센스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C트러스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IAR 시스템에 연락하세요. 여기 IAR 시스템의 웹사이트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안을 위해 복잡하게 하던 개발을 C트러스트를 이용해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시큐리티 콘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측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원격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큐어 부트 매니저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IP, 즉 직접 재사건을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코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라이브러리 형태가 아닙니다. SAM11과 같은 하드웨어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시큐어 부트 매니저에서 사용하고 구현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보안을 구현합니다. 생산자의 과잉 생산 또는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주 생산의 경우 인증키를 이용하여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킹을 시도하여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툴로 암호화된 파일을 얻어야만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플래시에 쓰거나 특정 영역에 넣은 후 재시작 시 시큐어 부트 매니저를 통해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부트 매니저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이를 통해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하거나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보안 측면에서 단순화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며 어플리케이션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번 실드업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